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디펜더 촬영하고 네, 또 금방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응 어떠셨나요?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락도 많이 왔고요. 디펜더 고민하시는 고객님은 와서 상담받고 계약하고 지금 출고도 완료했고요. 또 어떤 고객님은 상담 받으러 오시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오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상담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입니다. 등급은 P400 오토바이오그래피 등급이고요. 가장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는 높은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산토리니 블랙에 캐러웨이 브라운 시트라는 고객님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차량입니다. 그냥 일반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뭐가 어떻게 다르고 또 두 모델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추천을 하시나요? 네, 두 차종은 완전히 다른 차종이긴 합니다.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확연히 다른 등급이고요. 먼저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그래서 금액대는 2억 중반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랜드로버 내에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금액대는 1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봤을 때만 해도 일단 등급 차이가 확연히 나고요. 쉽게 비율을 들자면 벤츠로 치면 S클래스냐 E클래스냐 혹은 BMW 치자면 7시리즈냐 5시리즈냐 이런 등급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 내에서 가장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금액대도 높고 기업이나 아니면 법인에서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 용도 자체가 의전용이 될 수도 있고 패밀리카가 될 수도 있지만 패밀리카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뒷자리 위주 그리고 탁월한 승차감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물론 기업이나 법인에서도 선택을 하시지만 개인이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스포츠성이 강조된 모델이다 보니까 펀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도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두 모델이 고객층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 디펜더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금액대가 비슷해서 비교를 가끔 하시곤 합니다. 다만 성격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다릅니다. 디펜더는 아웃도어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가족 단위나 물론 개인분이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분들은 역시 취미가 캠핑, 서핑 아니면 오프로드 뭐 이렇게 다양한 외부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반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아웃도어 생활보다는 도시명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도 선택을 하시지만 3인 가족 정도의 작은 단위의 가족들이 선택을 하시고 개인분들은 도심 생활 혹은 뭐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좀 편안하면서도 도시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브랜드로 비유를 하자면 디펜더는 파타고니아나 아크테릭스 같은 아웃도어 중심의 브랜드라고 비유를 해보자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톰 브라운 혹은 로로피아나 아니면 랄프 로렌 같은 도시적이고 스마트하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다른 트림이긴 하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의 스포츠성을 가미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럭셔리, 스포츠, 오프로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럭셔리 5, 스포츠 4, 오프로드 1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럭셔리 SUV의 대명사이니만큼 비율을 5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스포츠 4는 다이나믹 리스폰스나 터레인 리스폰스 같은 스포츠성이 강조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4 정도로 좋습니다. 오프로드 1은 랜드로버 DNA가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1을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초기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즉 풀체인지 전 모델들인데요. 소프트웨어의 딜레이 현상이라든가 오작동 현상, 꺼짐 현상 등 전자장치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LG전자가 개발한 PB 프로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들어가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소타라는 기능인데요. 소타는 소프트웨어 오버 더 에어라는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부터 예전 모델들의 그런 겪었던 문제들이 생기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진단기를 물려서 업데이트를 했던 그런 작업들을 와이파이만 되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이러한 잔고장들의 빈도수가 적어질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불만들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고가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실제 오너분들 만족도는 어떻고 그리고 단점은 또 무엇일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가장 고가의 기능 그리고 가장 선호하시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륜 조향, 두 번째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후륜 조향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리어 엑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뒷바퀴 조향을 바꿈으로써 주차, 유턴 시에 좀 조사각을 줄여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좁은 공간에서도 차를 돌릴 수 있고 또 복잡하고 좁은 도심의 주차장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후륜 조향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메리디안 3D 서라운드 시스템이라는 메리디안 등급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는 서브우퍼까지 포함해서 19개가 들어가 있고 9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가의 옵션을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시고, 약점으로는 휠 크기가 있겠습니다. 휠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순정 휠이 22인치 휠인데요. 휠이 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는 완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주행을 하시면서 포트홀을 밟거나 혹은 주차 시에 연석 등에 부딪혔을 때 타이어 찢김이나 휠 손상 등 그러한 단점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한국 시장에서 항상 어떤 차량들과 공급을 못했어요. 딜러가 주시는 진짜 경쟁 차량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X5나 GLE는 금액적인 면이나 성능적인 면에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비교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진짜 생각하는 경쟁 상대는 역시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금액대와 스포츠성 그리고 코너링이나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자체도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카이엔이 굉장히 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카이엔이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5, 벤츠, GLE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포르쉐 카이엔을 뽑으셨는데 이 동급 모델들과 비교하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확실하게 앞서는 점 혹은 솔직히 밀리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앞서는 점은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랜드로버는 승차감의 브랜드라는 그 별명처럼 레인지로버 스포츠 또한 랜드로버 내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방금 말씀하셨던 카이엔이나 X5, GLE 등 여러 가지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좀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차감입니다. 사실 X5나 GLE 같은 이제 판매량이 많고 흔한 차량들은 도로 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비교적 판매량도 적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어딜 가서도 주목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하차감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에 밀리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소프트웨어의 응답성과 UI의 그래픽,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터치감이나 응답성은 빠른 데에 비해 저희가 순정 내비게이션 T맵인데 T맵의 그 검색 속도가 좀 늦다는 지금 평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응답성은 좀 느린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내비의 T맵은 응답성이 굉장히 빠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검색 속도나 응답성이 좀 느린 편입니다. 두 번째, UI 그래픽은 사실 벤츠나 BMW나 소프트웨어의 UI의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고 형형 색색인 반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UI는 다소 좀 표준적이고 교과서적이라 조금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좀 밀리는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가장 잔존 가치가 잘 지켜지는 트림과 옵션 조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잔존 가치가 가장 많이 유지되는 모델인데요.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P400 오토바이오그래피 등급이 가장 선호도도 높고 잔존 가치도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잔존 가치를 유지하는 모델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중에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트림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P400 오토바이오그래피 등급입니다. 바로 밑에 등급인 P360 다이나믹 HSE 등급과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1,600만 원 차이는 옵션이 대략 한 8가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옵션은 고가의 옵션인 후륜 조향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가죽 확장 패키지, 블랙 루프 같은 좀 굵직하고 좀 고가의 옵션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높은 등급을 삼으로써 그 차이를 좀 상쇄시키는, 그래서 더욱더 P400 오토바이오그래피 등급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 가장 선호하는 옵션 트림 조합은 사실 순정 상태인 그대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옵션 조합은 블랙 패키지 옵션입니다. 블랙 패키지는 레터링이나 그릴, 범퍼 등을 블랙으로 도색을 해놓은 옵션인데요. 화이트 색상에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오늘처럼 블랙 색상에는 올 블랙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보다 더 특이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블랙팩 옵션을 가장 많이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 때는 잘 모르지만 출고 후 1년 안에 느끼게 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시기 전에는 조건이나 기능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고 난 이후에 느끼시는 것을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구매 후에 1년 후에 느끼시는 느낌들을 제가 출고 고객님들과 소통해 본 결과 차가 굉장히 좀 거대하다는
것을 느끼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거대하다는 것은 뭐 외형상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 폭이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넓습니다. 경쟁 차종으로 말씀드렸던 카이엔이나 X5 같은 동급의 차종들보다 폭이 조금 더 큽니다. 폭이 더 크면 주차할 때나 복잡한 골목길 그리고 도심 주행 시에는 다소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주차 시에 혹은 그 골목길 지나가실 때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은데요. 다만 폭이 크면 또 장점 또한 있습니다. 승차감도 좋아지고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도 여유 있게 쓰실 수가 있어서 그런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신다면 구매하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디펜더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디펜더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선택하시는 그 차이점, 그 기준, 각자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아예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그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인지로버는 2억 5천대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1억 5천대 이 가격에서 보여지듯이 아예 등급이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의전용 그리고 뒷자리 위주라고 한다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그 레인지로버의 스포츠성을 가미해서 보다 더 다이나믹한 주행, 펀드라이빙 같은 거를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펜더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비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됩니다. 금액대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선택의 기준은 명확히 다릅니다. 디펜더는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는 방식이 아웃도어 방식입니다. 캠핑, 낚시, 골프, 서핑 같은 외부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니 반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철저하게 도시명 SUV입니다. 물론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캠핑이나 낚시를 하실 수 있겠지만 외관상에서 비춰지는 느낌처럼 도시의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도시명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반면 디펜더는 아웃도어나 캠핑 같은 그런 가족용 패밀리형 차량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여쭤볼 수 없는데 고객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후회하시는 것과 팀장님만의 딜러 시크릿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딜러 시크릿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매달 진행하는 비공식적 추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공개된 방송이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고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문의 주셨던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이 저희가 매달 진행을 하면서 수입차 특성상 매달 바뀌거나 뭐 좋아졌다거나 뭐 나빠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6월 프로모션은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게 저희 랜드로버는 3월이 연마감인데요. 3월 조건과 동일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히려 그 액세서리 프로모션까지 추가돼서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한 달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액세서리 프로모션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네트웍스 목동전시장 김신준 팀장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